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4강 수업, 좋은 수업이란 무엇일까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1번, 효과적인 교수자의 특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2번, ARCS 이론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번, 자기결정성 이론, 몰입 이론, 자기 효능감 이론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자, 내용이 조금 많은데 선생님이 이제 쉽게 알려줄게요. 1번 교수의 의미입니다. 이제 교수가 무엇이냐? 교사가 학습이 발생하도록 하기 위해 도움을 주는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활동을 교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교수는 교수자가 교육 내용을 가르치는 과정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요. 교사와 학생, 그리고 교육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에 필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교사가 필요하고 학습자가 필요하고 학습 내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이 발생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활동을 교수라고 그러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교수는요, 학생들이 교육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교사가 수업 전에 계획한 것, 실제 수업이 끝난 후에 교사가 평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교수라는 거는 이제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자, 교수라는 게 수업을 기준으로 전, 중, 후에 활동을 다 포괄해서 자, 교수라고 그래요. 수업 전에는 계획을 해야 되고요. 실제 수업을 하고 끝난 후에는 이제 평가를 하면서 점점 이제 어떻게 가르칠지에 대해서 개선하는 과정들을 포함하는 거겠죠. 결론적으로 교수는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고 올바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필요한 활동입니다. 그러면은 효과적인 교수자의 특징에 대해 알아볼게요. 선생님들에서 잘 가르치는, 재밌고 쉽게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거든. 그 선생님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여기 나와 있거든요. 첫 번째입니다. 가르치는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서 가르치는 내용에 대한 이해는 무엇인가? 자, 밑에 잘 한번 읽어보시고요. 두 번째 부분은 교과를 잘 안다는 것은 지식이 서로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아는 거고요. 무엇이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 알고 있고, 현실에서 그 지식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수학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그럼 이제 방정식과 함수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고 있어야 되고요. 여러 가지 단원이 있는데 무엇이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 알고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어떻게 현실에서 적용할 수 있는지까지 알고 그런 부분들을 학생들에게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자,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내용에 대한 이해라고 합니다. 그래, 당연히 이렇게 가르치는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새로운 지식을 파악하고 계속 연구를 해야 되겠죠. 자,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2번, 배우는 사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학생들은 지적인 발달 수준이나 정서적인 발달 수준에서 개인차가 크죠? 자, 개인차라는 단어가 중요하겠지. 교사는 학생 개개인의 차이를 민감하게 살펴보고 지적, 정서적 변화에 적절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문단들은요, 이제 두 번째 문단은 지적인 부분, 세 번째 문단은 이제 정서적인 부분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적인 부분부터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학습 결손이 누적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학습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음 내용을 배우려고 하면은 이제 학습이 결손된다. 그러니까 점점점 배우는데 뭔가 빠져버리는 거죠. 이런 데에서 개인차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교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느 부분에서 결손이 일어난지 진단하고 파악해야 되고요. 도움을 제공해야 된다. 자, 이게 지적인 부분입니다. 정서적인 부분도 볼게요. 그러니까 정서적인 부분은 뭐냐면은 학생이 어떤 태도, 동기, 흥미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개인차가 커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교사는 학생들의 정서적 상태를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정서적인 지지, 격려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지와 격려, 그 다음에 공감을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정서적인 부분에서도 학생의 동기를 부여를 해가지고 잘 배울 수 있게 도와줄 수가 있겠죠. 추가적으로 이제 청소년기에는 친구들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제 친구 관계도 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방법에 대한 이해예요. 이제 내용도 잘 이해하고 학생들도 잘 이해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실제적인 교수 기술을 구사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요약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 효과적인 교수 기술을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학생의 흥미를 유발하는 말과 행동하기, 수업 시간을 적절하게 배분하기, 학습자의 주의 집중을 유도하기, 학습 내용과 관련한 다양한 예를 제시하기, 학습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관련된 질문하기, 학생의 이해 정도를 관찰하고 점검하기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예시를 들어서 생각을 해봐. 지금까지 만나온 선생님들이 이런 기술들을 구사하셨을 거거든.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말과 행동을 어떤 것들을 했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수업 시간을 적절히 배분하는 것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 집중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들, 어떤 예시들을 이렇게 제시하셨는지, 우리 선생님들을 떠올리면은 우리 학생들도 이걸 적용해서 이제 수업에서 활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효과적인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자,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은 효과적인 교수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 하나의 이론을 소개할게요. 자, ARCS 이론이야. 여러분, 이 이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ARCS 이론은요, 교수법 1등 이론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수 있을 것인가, 그 교수법 중에서 1등 이론이 이 ARCS 이론이라는 거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켈러의 ARCS 이론은 교수 학습에서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유지시키기 위한 전략들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니까 학습 동기가 중요한데 얘를 유발하고 유지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한 거야. 동기 유발의 핵심 요소로 주의 집중, 관련성, 자신감, 만족감, 이 네 가지 앞글자를 따서 ARCS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그 학생들의 동기 유발을 도울 수가 있다는 거지. 자, 하나씩 볼게요. 1번 주의 집중입니다. 학습자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전략이 가능하다는 거야. 자, 1번 지각적인 주의 환기죠. 어떻게 인지적으로 주의를 끌 수가 있을까? 자,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어. 시청각 자료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PPT를 보여준다든지 동영상을 보여준다든지, 자, 이런 거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동기부여를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런 것도 가능해. 비일상적인 특별한 사건들을 제시하는 거야. 뭐 수업 중에서 이제 선생님이 여행 다녀온 얘기를 한다든지 교통사고가 난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비일상적인 내용을 제시해 줬을 때 동기부여가 될 수가 있다. 두 번째, 탐구적 주의 환기예요. 어떻게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을까? 자,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야. 능동적인 반응을 유도한다. 그러니까 교사가 질문을 통해서 혹은 활동을 제시함을 통해서 능동적인 학생의 반응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집중력이 높아질 것이다. 두 번째는 문제 해결 활동을 구상을 장려한다.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이렇게 생각해보게 지적인 자극을 주는 거겠죠. 자, 다양성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는 다양한 수업 방법을 사용하고요. 다양한 그 다음에 교수를 혼합하는 거지. 교사가 강의식으로 할 수도 있고 학생 중심으로 토론이나 글쓰기, 발표 같은 거 할 수 있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렐러번스, 관련성이에요. 학습자가 학습 내용을 자신의 목표와 필요와 관련이 있다고 느끼도록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는 친밀성이 조금 여러분들한테 와닿을 것 같아. 친밀한 인물 또는 사건을 활용하는 거죠. 아니면 구체적이고 친숙한 그림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수업 중에서 뭐 연예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든지 요새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든지 아니면은 학생의 이름을 넣어서 학생을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수업을 하면은 친밀성이 높아지니까 관련성 전략을 사용한 것이다. 이렇게 주의 집중을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 다음에 뭐, 목표 지향성인데, 이게 사실 학생들한테 이 수업 내용이 어떻게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고, 그렇게 수업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겠죠. 자,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세요. 세 번째, 자신감입니다. 학습자가 스스로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믿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용들을 보면은 수업의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한다. 평가 기준을 제시해주고, 피드백을 제시해준다.
그래서 선생님도 이제 수업을 시작할 때 뭐랄까 강의 계획서라고 할까요? 강의 계획서를 OT 때 이렇게 나눠주고 설명하는 거를 좋아하는 편이야. 그 이유가 수업의 목표를 명확하게 하고요. 평가 기준을 제시하면은 학생들의 자신감을 올려줄 수 있거든. 아, 이 수업에서의 평가는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이 수업의 목표와 그다음에 강의 주차별 내용들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되면은 조금 안정감이 생기죠.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야. 자, 이렇게 주의 집중력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공의 기회를 제시하는 거야. 성공 경험을 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옆에 성공 경험이라고 네 글자 써놔. 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학생들이 성공할 수 있는 경험을 어떻게 줄 수 있을까?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과제를 제시해주자. 그 다음에 다양한 수준의 난이도를 제공해주자. 자,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이제 스스로 이제 컨트롤할 수 있게 해주자. 뭐 속도를 컨트롤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과제의 난이도를 학생이 선택할 수 있게 도와준다든지. 자, 이런 게 가능하겠죠. 자신감을 올려줄 수 있는 여러 전략입니다. 마지막 만족감이에요. 학습자가 학습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연습 문제를 통해서 적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요. 키워드는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야. 두 번째는 실생활 문제를 주는 것이다. 자, 이런 거 가능하고요. 아니면은 공정하게 수업 목표와 내용을 일관되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수업 내용과 시험의 내용을 일치시킨다. 자, 이런 것도 가능하겠지. 이렇게 해서 만족감을 높여서 학생들의 주의 집중을 유발하고 유지시킬 수 있다가 이 내용들입니다. 예제 1, 2, 3번 있는데 예제 1, 2, 3번은 다시 1, 2, 3, 4번 주의 집중, 관련성, 자신감, 만족감을 꼼꼼하게 읽어보고 그다음 예제 1, 2, 3번도 풀어보세요. 4번 자기결정성 이론입니다. 자, 자기결정성 이론도 여러분 중요한 이론이에요. 왜냐면은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교수를 잘하기 위해서는 동기 유발을 잘해야 되는데 자기결정성은 동기 이론의 1등 이론이에요. 자, 동기 유발을 하는 데 있어서 1등 이론이기 때문에 자기결정성 이론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유능감, 자율성, 관계성으로 학생을 동기부여하자 이런 내용이거든. 읽어볼게. 대시와 라이언은 자기결정성 이론에서 인간이 선천적으로 세 가지 욕구, 유능감, 자율성, 관계성에 대한 욕구를 갖고 있다고 가정한다. 그래서 세 가지 욕구를 고려한 수업 방법이 필요하다. 자,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자, 이 영상 이렇게 참고 영상에 넣어놨으니까 이 친구들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 영상도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지. 동기를 어떻게 유발할 것인가? 유능감 욕구를 채워주어라. 자율성 욕구를 채워주어라. 관계성 욕구를 채워주어라. 자, 그 방법들을 사용하면은 동기 유발이 된다는 소리야. 좀 읽어볼게요. 유능감 욕구는 목표를 어떻게 성취할 것인지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능력을 가지려는 욕구이다. 그러니까 이 유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요. 도전적 과제를 제공해주고 피드백을 구체적이고 긍정적으로 주자. 두 가지가 이렇게 있다는 거지. 자, 밑에 내용들이 있으니까 읽어보세요. 아,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쉬운 과제를 주지 말고 그래서 도전적인 과제를 줘라. 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피드백을 줄 때는 잘했어 이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줘서 학생이 이제 이해와 능력의 향상에 대한 믿음을 표시해주면은 훨씬 더 학생들을 잘 동기유발할 수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2번 자율성 욕구예요. 자율성이란 스스로 결정에 의해 선택하고 행동하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수업에서 어느 정도 자유도가 있을 때 자율성 욕구가 충족이 되어서 조금 더 동기가 유발이 된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자, 다음과 같은 방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수업에서 학급 의사결정에서 선택권을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수업에서 선택권을 준다. 이거 무슨 말이냐? 자, 이런 거야. 학습 과제, 평가 방식, 과제 해결 시간 등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제를 셋 중에서 뭐 두 개만 하게 해라.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 평가 방식도 학생들의 의견을 물어서 어떤 방식이 좋니? 그 의견을 반영해주고 그 다음에 기한 언제까지 줄까? 자, 이런 식으로 교사가 계속 물어보면서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실에서 규칙 절차 만드는 거. 이건 학급 회의 이런 거 얘기하는 거겠지? 학급 회의 이런 거.
그래서 우리 반에서 자리를 바꾼다든지 규칙을 정할 때 학생들을 의사결정에 참여시키는 거야. 그럼 그 선택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학생이 자율성을 느껴서 그 동기가 부여가 되겠다. 자, 그런 얘기들입니다. 마지막 관계성 욕구예요. 관계성이란 무엇이냐? 자, 읽어볼게요. 부모, 교사, 친구 등 타인과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맺으려는 욕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혼자가 편하다고 얘기하지만 교사와 친구, 부모님과 이렇게 만족스러운 관계, 좋은 과제를 맺었을 때 또 공부도 안정적으로 잘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교사가 학생을 지지하고 존중하는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진심으로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어. 진정성을 가지고 학생들을 지지하고 존중해 주세요. 그럼 학생들의 관계성 욕구를 이렇게 채워줘서 학생들이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 될 거야. 또한 학생들 간의 협동학습을 활용하면은 친구들끼리도 이렇게 재밌게 공부할 수 있게 되니까 이 관계성 욕구가 달성될 수 있다. 자, 이런 식으로 동기유발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결정성 이론은 동기이론 1등 이론이에요. 유능감, 자율성, 관계성은 선생님도 지금까지도 계속 생각하면서 어떻게 학생들의 학습을 도울 수 있을까? 또 선생님도 스스로 공부를 할 때도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잘 이렇게 읽어보고 정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뒤에는 이제 몰입이론이 나와요. 자, 몰입이론은 이제 칙센트 미알이라는 사람이 인터뷰를 한 거야. 자, 이 사람은 이제 심리학자예요. 그래서 어떤 사실을 깨달았는데, 이제 전문가들이, 왜 전문가가 되고 성공을 했냐. 그 몰입 상태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 자, 그런 얘기들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몰입이론으로 정리를 했어요. 자, 그래서 몰입 상태에 빠지면은, 자, 이러한 이제 상황들이 발생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핵심은 그거야. 학생의 실력도 점차 올라가야 되는데 과제 난이도도 점차 올라가야 된다는 소리지. 그래서 처음에 무기력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학생에게 어떻게 잘 이렇게 실력에 따라서 적절한 과제 난이도, 그러니까 도전적 과제죠. 도전적 과제를 계속해서 제시해주고 몰입할 수 있게 도와주면은 자, 이런 식으로 몰입의 단계에 갈 수 있고 몰입의 단계에 갈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몰입이 최종적인 목표이고 이거를 통해서 잘 배울 수 있다. 자,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뒤쪽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들 하나 읽어볼게요. 자, 이런 내용이야. 자, 밑줄 그어봐. 몰입 상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과제 수준과 능력 수준이 높은 수준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자, 처음부터 어려운 과제를 주면 안 돼요. 이제 조금씩 과제 난이도를 높여가는 건데 학생들이 성공 경험을 이렇게 느끼고 유능감을 느끼면서 점차 성장할 수 있도록 과제를 주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도전과 능력의 균형을 중요시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 밑에 내용들 좋으니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 몰입의 상태에 있는 것이 행복의 조건인데 많은 사람들이 무기력의 영역에 빠져 있다고 한탄을 했다는 거야. 자, 그래서 능력 수준과 과제 수준은 한 번에 높일 수가 없고요. 과제 수준을 점차 높여가면서 능력 수준도 높여야 된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런 생각할 수 있겠지. 자, 한번 적어놔 볼래? 나는 어느 것 하나에 몰입한 경험이 있었나? 여러분, 게임도 괜찮아요? 아니, 음악도 괜찮고 체육도 괜찮아. 공부가 아니어도 괜찮은데 어느 것 하나에 몰입한 경험이 있으면은 그걸 다른 곳에 한 번 더 적용하면서 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내가 뭔가 음악에서 성취감을 느껴봤으면은 그게 공부로 넘어갈 수도 있고 공부에서 성취감을 얻은 게 뭐 다른 인간관계나 친구들을 만나는 거에 또 적용이 될 수 있고 이렇게 성공 경험들이 몰입을 통해서 옮겨갈 수 있다. 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테스트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은 교수입니다. 교수는 교사가 학습이 발생하도록 하기 위해 도움을 주는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활동이겠죠. 자, 2번은 깊이 이해해요. 당연히 내용을 학생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지? 세 번째, 학습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음 내용을 배우려고 하면은 뭐가 결손되는 거야? 그러니까 학습 결손이 누적되는 거지? 누적돼서 지적 발달 수준에서 개인차가 생긴다. 그러니까 교사 입장에선 이 개인차를 해결하는 게
제일 큰 과제예요. 수포자들을 어떻게 잘 도와서 수학을 잘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까? 자, 그런 얘기입니다. 학습 동기 유발의 핵심 요소로 이 네 가지가 있겠지. ARCS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대시와 라이어는 유능감, 자율성, 관계성 이렇게 세 가지가 있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칙센트 미하이는 몰입에 대해서 강조를 했죠. 선생님 그래서 이렇게 교수법에서 중요한 이론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오른쪽 페이지에는 더 알아보기인데 이거는 조금 어렵기는 해. 근데 얘들아 이거는 탐구 주제로 참 좋을 것 같아. 자, 탐구 주제야 자기 효능감 이론인데요. 그래서 특정 과제를 일정 수준까지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자기 효능감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성공 경험을 통해 자기 효능감을 높일 수 있다고 보통 표현을 해. 그러면은 교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지 학생의 자기 효능감을 높여줄 수 있냐? 그 원천이 무엇이냐? 성공 경험을 제공하는 거야. 그 다음 대리 경험도 이제 자기 효능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대리 경험 무엇이냐? 다른 말로 모델링이라고 할 수도 있고 모방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교사의 성공을 관찰을 하거나 아니면은 친구의 성공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자기 효능감이 높아질 수가 있겠지. 선생님도 했으니까 나도 할 수 있겠다. 혹은 친구도 성공했으니까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친구가 칠판 앞에서 발표를 잘 하는 걸로 보면은 그거를 통해서 자신감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런 예시를 들어줄게요. 자, 세 번째도 중요해요. 사회적 설득입니다. 자, 이거 강조해 줄게. 여기서는 교사의 지지와 격려가 있으면은 이거 통해서 자기 효능감을 높일 수 있다. 자, 이런 내용들이에요. 자, 내용들이 좋으니까 한 번씩 쭉 읽어보시고 밑에 표도 선생님이 이렇게 잘 정리해놨어. 한 번씩 보면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 여기 시사점은 여기 한 줄만 기억해 주세요. 교사는 학생이 자기 효능감을 경험하고 그러한 경험이 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할게. 자, 내용들 좋으니까 한 번씩 다 읽어보세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생했어요.